금일 생성형 AI와 AWS IoT로 개척하는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이진선 IoT 스페셜리스트와 저 박경수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AWS IoT에서 생성형 AI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로 나머지 부분인 AWS IoT, AWS IoT 그린그래스 V2, AWS IoT 코어, 그 다음에 솔루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진선 IoT 스페셜리스트께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오셔서 세션도 많이 드셨을 거고, 그 다음에 데모도 가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세션이나 데모가 생성형 AI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성형 AI는 이미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생성형 AI는 무엇일까요? 생성형 AI란 새로운 컨텐츠와 아이디어를 생성을 하는 도구입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 이야기, 이미지, 비디오 또는 음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 AI와 기존 머신러닝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반 모델, 즉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네이블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생성형 AI가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네이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이블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의 양의 데이터를 늘리게 됐는데요. 이걸 우리는 대규모 데이터 말뭉치를 이용해서 사전 학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의 크기가 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의 향상, 두 번째는 직원의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 세 번째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이나 가상 어시스트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화 분석을 할 때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거나 또 개인화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면은 기존의 챗봇이나 가상 어시스턴트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대화형으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문서를 요약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다음에 필요한 컨텐츠가 있다면 컨텐츠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직접 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일의 주제 이제 코드 생성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기업에는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데이터를 기본적인 분석을 생성 AI 도움을 통하면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면에서 보면은 아시겠처럼 이제 많은 문서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다양한 문서를 우리가 생성 AI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 증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이나 프로세스 최적화도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 중에서 코드 생성에 좀 포커스돼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를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게 지난달까지는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근데 AWS에서는 아마존 Q 베이스로 이제 서비스를 정리하면서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아마존의 대표적인 코드 생성 툴이 되었습니다. AWS의 생성 AI 툴과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모델 학습 및 추론을 위한 인프라 레이어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GPU 같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요. AWS에서 제공한 또 칩셋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싱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이때 우리가 모델
직접 개발하거나 아니면 향상시킬 때 세이지메이커나 뉴런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LLM을 이제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 베드락입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API 베이스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가드레일과 에이전트와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말씀드릴 이제 LLM과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아마존 큐 비즈니스, 그다음에 디벨로퍼가 있고, 그다음에 퀵사이트나 커넥트에도 이제 아마존 큐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아마존 큐의 그 타입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제일 메인 형태는 이제 아마존 큐 비즈니스하고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있습니다. 아마존 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생성 AI 기반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개발을 지원하는 AI 코딩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퀵사이트나 커넥트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요. 퀵사이트는 이제 대표적인 대시보드 툴로서 이제 그 기업의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커넥트는 주로 이제 콜센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이제 그 AI 베이스의 서비스인데요. 이런 모든 그 서비스에 아마존 큐를 같이 사용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거에 더 많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기본적으로 개발자 및 IT 전문가를 위한 툴입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마존 큐를 이용하면은 코드를 쉽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테스트 코드나 필요한 코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코드를 더 빠르게 작성하고 디버깅하고 테스트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처음부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드를 생성할 때 실시간으로 코드를 제안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전에 있던 코드의 내용을 베이스로 특히 뭐 네임이나 아니면 형태 같은 거에 대한 그 제안을 받으면은 우리가 코드를 좀 더 읽기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코드를 작성할 때 주석 같은 걸 달면 바로 그 다음 펑션을 이제 제안해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데모에서 간단히 보여줄 텐데 코드를 개발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취약점을 찾기 어려운 이제 코드를 스캔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아마 개발자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개발하실 때 이제 보통 개발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의 취약점까지 고려해서 개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사용하면은 코드를 작성할 때 그런 점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코드를 만들고 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소스인데요. 저도 오픈소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오픈소스는 이제 쉽고 빠르게 이제 우리가 좋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이제 라이선스 프리로 제공되지만 간혹 제가 라이선스 프리라는 코드를 사용하는데 그 코드가 사용하는 서브 코드가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일일이 체크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쓰면 자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엑센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이제 벨러시티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구축해서 이제 운영 중인데 이 팀에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사용해가지고 무려 개발 노력을 30%나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 절감 노력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생각지 못했던 보안이나 품질, 성능 향상에 적용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성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Q의 이제 Q 디벨로퍼의 동작 방식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IDE라고 하는 걸 사용하십니다.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인데요. 이 통합 개발 환경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그 코드가 자동으로 아마존 Q 디벨로퍼에 갑니다. 그러면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자체의 A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코드를 제안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추적한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보안도 스캔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근데 약간 걱정스러우시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제가 만드는 코드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데 그 코드가 아마존의 Q 디벨로퍼로 가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컨텐츠는 저장되거나 서비스 개선을 이용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지원하는 이제 랭귀지를 좀 보면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이제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요즘 대부분의 코드에서 잘 활용되고 있죠.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자바,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요즘 또 웹 프로그램은 또 타입스크립트가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타입스크립트, C#, 이 모든 유명한 언어를 다 지원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고, 러스트, PHP, 뭐 루비 같은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코틀린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언어인데요. 코틀린 지원하고 C나 C++ 같이 레거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뭐 셀 스크립트나 뭐 SQL, 스칼라도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랭귀지를 Q 디벨로퍼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툴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일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당연히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인텔리제이, 그다음에 아마존이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코드 개발 환경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를 포함해서 노트북을 사용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노트북을 개발할 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직접 제안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별도로 메모장에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링크를 달아갖고 활용했었는데 아마존 Q 디벨로퍼부터는 이제 노트북에서 바로 코드를 제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드 개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실제 IoT에서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사용하는 예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코드는 무슨 코드냐면 이제 아마존의 그린그래스라고 하는 엣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린그래스에는 로컬 컴포넌트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로컬 컴포넌트가 사용하는 이제 파이썬 파일인데요. 첫 번째에 있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JSON으로 된 메시지를 어떤 토픽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건데요. 앞에 이제 IPC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 IPC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로컬 컴포넌트가 그린그래스와 IPC 통신량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후단으로 이제 IoT 코어까지 어떤 토픽으로 MQTT로 전송하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실제 이 코드가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하나 만들고 입력을 했습니다. IoT에서 MQTT를 이용하여 특정 토픽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라고 이제 입력만 했거든요. 요 내용을 보고 그 주석을 보고 이제 코드를 제안해 주시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코드가 제가 만든 주석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코드의 내용을 보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위에서 미처 정리하지도 않은 퍼블리시 바이너리 메시지 토픽이라고 하는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줬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이 주석과 가장 관련된 부분이 있고 아마 이거를 작성하는 사람이 이 함수를 정의하길 원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도 동일한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함수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IPC 클라이언트를 이제 퍼블리시 타입으로 정의를 하고 여기 이제 리퀘스트를 집어넣는데 그 리퀘스트는 바이너리 메시지가 되고 그 바이너리 메시지는 이제 UTF 파일로 인코딩해서 JSON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실제로 코드를 짜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인터넷 검색을 또 엄청 많이 해야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히 주석만 달아도 이제 필요한 코드를 만들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거 동작을 시키면 잘 동작을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주로 언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린그리스의 로컬 컴포넌트가 어떤 환경이 이제 구성할 때 필요하거든요. 뭐 퍼블리시나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디파인해야 되는데, 여기 이 그림처럼 제이슨 파일입니다. 앞에서 제가 제이슨 파일 지원한다고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제이슨 파일도 Q 디벨로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나옵니다. 제가 저렇게 타이핑을 하고요. 기다리면 여기 아마존 Q 디벨로퍼가 방금 코드를 제안해갖고 들어간 게 보여졌을 텐데요. 이건 이제 그린그리스에서 이제 IPC의 펍섭을 이제 정의하는 부분인데, 제가 함수의 이름만 적으니까 밑에다가 디스크립션하고 오퍼레이션하고 리소스를 정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또 물론 아마존 도큐멘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런닝 커브가 있습니다. 특히 컴피그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정을 잘못해도 동작을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다른 코드의 원인인지 환경 설정의 파일인지 이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단순히 제이슨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IoT의 환경 구성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이해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코드를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IoT에서 생성 AI 툴인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으로 AWS IoT에서 생성 AI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제는 이제 스마트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림에 이제 집이 하나 있는데 위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있고요. 이제 돋보기가 있으니까 아마 모니터링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아마 배터리를 의미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집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있고 태양광 패널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전력처에서 보여주는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낮에 전원된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이런 걸 스마트 홈으로 구성하는 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에너지의 비효율성을 극복을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스마트 홈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센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센서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서 그걸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개발된 노하우나 시간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센서들은 이제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센서들 연결하고 운영하는 거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모든 문제점 우리가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의 목표로는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과정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면 AWS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연결인데요. 각종 센서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 센서들을 연결한 다음에 연결한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분석한 결과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면 어떤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센서들이 읽은 데이터를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케줄링하고 또 필요한 역할에 따라서 동작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이나 통찰력, 행동과 이런 전체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WS IoT에 대해서 IoT 스페셜리스트 SA이신 이진선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oT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진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홈 사례와 같이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IoT 기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기능을 좀 더 쉽게 가능하게 하기 위한 AWS IoT 서비스 제품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IoT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한번 연결, 통찰력, 그리고 행동, 이 범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부는 클라우드와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클라우드와 함께 동작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구축을 하기 위한 IoT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제어를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의 경우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은 각 산업군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들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용 사례와 함께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마트홈 사례로 돌아가서 스마트홈을 구축을 하려면 어떤 기능들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엔드-투-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디바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스마트하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 엣지 런타임이 동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기 위해서 수집되는 대량의 디바이스들의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AWS로 이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엣지에서 동작이 많은 그런 스마트홈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제 디바이스 동작 개선을 위해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운영 관리 차원에서 이제 디바이스가 여러 대거나 또는 이제 환경이 여러 곳인 경우에 이때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대규모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이 모든 작업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수행되기를 바라겠죠. 앞서서 스마트홈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부 기능들을 AWS의 서비스와 매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엣지용으로는 IoT 그린그래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AWS IoT 코어 그리고 생성형 AI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아마존 Q 디벨로퍼 그리고 디바이스 보안을 위해서는 AWS IoT 디바이스 디펜더 그리고 디바이스 대량 작업에 대한 디바이스 관리를 위해서는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번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IoT 그린그래스와 아마존 Q 디벨로퍼입니다. 앞서서 소개했던 아마존 Q 디벨로퍼의 경우에는 개발 생산성에 대한 향상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IoT 그린그래스의 경우에는 엣지 런타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시너지를 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각 주요 서비스, IoT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서비스는 AWS IoT 그린그래스입니다. AWS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려면 일종의 게이트웨이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AWS IoT 그린그래스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연결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AWS IoT 그린그래스는 디바이스에서 IoT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오픈소스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 엣지 런타임 역할도 하고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디바이스 안에서 동작하는 디바이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디바이스에 앱을 배포하고 또 이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배포 기능, 또 이제 버전 관리 기능 이런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쉽게 연동을 해서 엣지 땅까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IoT 그린그래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oT 그린그래스를 적용한 그런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엣지 기능들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엣지 런타임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로컬 브로커 역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디바이스 간 통신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특성상 클라우드에 간헐적으로 연결이 끊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으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재연결했을 때 다시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그런 스플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람다나 도커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엣지 런타임을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엣지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IoT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 스트림 예를 들면 뭐 S3 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같이 다른 AWS 서비스와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을 해서 엣지 디바이스에 시크릿을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은 그린그래스의 콘솔상에서 컴포넌트라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엣지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서 배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능들은 그린그래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이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AWS 서비스 예를 들면 룩아웃 포 비전이라든지 또는 IoT 사이트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과 연동해서 엣지 단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스텀한 고객만의 서비스가 들어간 그런 컴포넌트도 직접 구축을 하셔서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oT 그린그래스를 활용을 해서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린그래스는 여러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린그래스를 관리하는 주요 컴포넌트는 여기에 볼 수 있는 뉴클리어스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AWS에서 프로비저닝된 컴포넌트들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은 데이터를 AWS IoT 또는 다른 서비스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IoT 그린그래스는 IoT 코어의 디바이스 인증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IoT 코어로 디바이스 인증을 진행한 후에 그리고 IoT 코어를 통해서 IoT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AWS 서비스로도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트림 매니저를 사용을 하게 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존 S3라든지 아니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라든지 또는 IoT 사이트와이즈로 직접 IoT 코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그래스는 엣지 런타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클라우드 배포 관리를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디바이스를 쉽게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는 엣지 런타임 역할의 IoT 그린그래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인 IoT 코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IoT 코어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MQTT 기반의 메시징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 있는 대규모 IoT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IoT의 핵심 기능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IoT 플랫폼을 구축을 하실 때는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IoT 서비스들의 기반 서비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IoT 코어의 주요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oT 코어는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 인증 기능과 그리고 권한 부여 기능 이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AWS 클라우드로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있는 연결 관리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디바이스들이 보내는 데이터 메시지를 처리하고
또 이제 클라우드로 라우팅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디바이스로 라우팅하는 그런 메시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설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디바이스에서 보낸 메시지를 다른 서비스로 트리거할 수 있는 그런 규칙 엔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일 때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 섀도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레지스트리 기능으로는 디바이스의 여러 속성을 정의하고 타입을 정의하고 또 이제 그룹 등을 정의를 해서 다른 조회라든지 또는 관리 차원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으로 이제 와이파이나 셀룰러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을 하셔서 디바이스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아쉽게도 서울 리전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타겟으로 하시는 고객의 경우에는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IoT 코어는 IoT에 필요하는 그런 주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IoT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IoT 코어는 IoT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IoT 코어는 대표적인 강점으로 확장성, 보안성, 그리고 다양한 AWS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량의 디바이스에 대한 확장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 확장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와의 연결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규칙 엔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현재 장표에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8가지 아이콘 외에도 이제 20개 가량의 그 형태로 직접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션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IoT 코어의 3가지 핵심 강점들은 이제 AWS IoT의 다른 서비스들과 어우러져서 좀 더 편리한 IoT 솔루션을 구축을 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서비스인 IoT 그린그래스와 IoT 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다른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IoT 솔루션을 구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솔루션을 구축을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가지를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IoT라는 기술이 주는 이런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를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안정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코드를 구축하고 또 이제 배포하고 운영하고 또 이제 관리하고 다시 개선된 버전을 구축을 하는 이 IoT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IoT 솔루션 구축에 대한 이 어려움, 이 IoT 라이프 사이클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AWS IoT 서비스들의 기능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IoT 코어의 인증 기능과 또 이제 데이터 전송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배포와 관리 기능에 있어서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운영을 좀 더 쉽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IoT 그린그래스의 엣지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IoT 솔루션은 안정적인 IoT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기능 개발을 가속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가속화된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린그래스와 아마존 Q 디벨로퍼의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린그래스에 배포하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드 개선 작업에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개발자의 코드 개발 속도뿐만 아니라 보안, 품질, 성능 등이 모두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IoT 라이프 사이클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기능 개선에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이제 코드 어시스턴트로 역할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아마존 Q
디벨로퍼의 example 데모 코드를 기억을 하시나요? 그 예시처럼 이제 IoT 그린그래스에서는 앞서 보셨던 그 두 가지 데모 그거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oT 그린그래스의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드 상에서 이제 원하는 코드를 구축을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배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 정보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레서피라고 불리는 IoT 그린그래스의 레서피를 구축을 하실 때 개선을 하시거나 또 이제 수정을 하실 때도 이 아마존 Q 디벨로퍼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중에서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스마트홈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마존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나타내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엣지 디바이스에 구축하는 코드 내용을 좀 더 생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아마존 Q 디벨로퍼의 도움을 받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아마존 Q 디벨로퍼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된 코드는 IoT 그린그래스의 배포 운영 관리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이제 엣지 런타임으로서의 스마트 환경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환경 안에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제 S3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해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WS IoT와 아마존 Q 디벨로퍼의 결합으로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IoT 워크로드를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각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QR코드 형태로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기존 IoT 솔루션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IoT 그린그래스 그리고 아마존 Q 디벨로퍼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IoT는 생성형 AI를 저희의 환경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IoT 워크로드의 고객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박경수 솔루션스 아키텍트와 이진선 IoT 솔루션스 아키텍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